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쏘쏘님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태국에 살고 계시고요. 그 태국에 사실 때 한 아파트에 살게 되었는데 그 아파트가 정말 정말 무서운 아파트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는 아파트고요. 어떤 아파트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쏘쏘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정말 오랜만에 잘 지냈어요? 봬요. 예,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돌비님은 요즘 좋은 소식 많이 들리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닙니다. 아이고, 나 수수님, 이거 정말 오랜만에 통화하니까 뭔가 되게 반갑다. 그죠? 예, 예, 저만 반가운가요? 예, 예. 아닙니다. 예, 진짜 아, 반가워요. 왜냐면, 사실, 예, 예, 수수님 이 이야기 정말 리메이크를 하고 싶었거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예. 예, 그래서 또, 저는 음, 걱정했던 게 재밌을까 해서 리메이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전에 들으셨던 분들이 좀 지루해하지 않으실까, 방송에 피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돌비님이 이렇게 불러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왜냐면 그때와 달리 또 새로운 또 시청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예, 없으실 것 같고요. 자, 오늘 해주실 예, 이야기 그냥 한 번도 안 했던 것처럼 다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예.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리고 그 전에 주변에 그 소리가 좀 안 들리게만 부탁드릴게요. 예, 예. 네네네. 혹시 고양이 소리 들리시나요? 아니요. 계속 고양이 소리는 밖에서 안 울고 들려요. 있어서. 안 예. 들려요. 네. 예, 예. 예, 우선 사실은 이제 돌비님 그 메시지 받았을 때 제가 다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다가 네네. 저는 이제 영안이 있거나 이제 귀신을 자주 보고 이런 것도 아닌데 이 다른 얘기들은 항상 이 집에서 시작되거든요. 아. 이 집에 살았던 이후에, 이 집에서 귀신을 본 이후에 이제 태국에서 몇 번 더 봤었는데, 이 집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들으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예, 다시 한 번 더 이 집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 이후에 만났던 이 신비한 얘기들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예, 아파트였는지 바로 많이 꼬이네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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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리십니다. 예, 저는 지금 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태국 방콕에서 지금 10년 넘게 이제 살고 와. 있습니다. 네.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4년 전쯤에 살던 집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네네. 예전에는 원룸형의 아파트에서 주로 살았었는데, 그렇게 몇 년을 사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원룸이 아닌 조금 큰 집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에 이사를 결심하고 집을 찾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방콕의 물가가 이제 음식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싼 편이 아니라서 한 예. 달 정도의 집을 찾으러 다녔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다니던 직장이 이제 수쿠미시라는 구였거든요. 네. 군대, 영등포구 뭐 이런 것처럼 군대 수쿠미시라는 이름의 구였는데, 방콕의 번화가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크기의 집들은 가격이 월세가 무척이나 비쌌습니다. 대략 한국 돈은 제가, 예, 얼마였어요? 제가 원하는 크기는 이제 예전에 한국 평수로 하면 24평 정도 크기를 원했는데, 네. 한국 돈으로 월세가 120에서 160만 원 정도더라고요. 비쌌네. 예. 예, 예. 혼자 살면서 그 정도의 월세를 내기에는 좀 아까워서 이리저리 이제 방을 찾던 중에 네. 부동산 에이전시로부터 수쿠미 71번가에 제일 끝에 위치한 집을 소개를 받게 됩니다. 예. 예, 한국의 평수로 치면 33평 정도 되는 크기의 방이었는데, 와, 아파트다, 정확한 거의. 가격은, 정확한 가격은 지금 정확히 생각은 안 나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때 가격이 잠시만요. 한 80만 원 정도 매물이 나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예. 처음에는 이 크기의 이 가격이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부동산 업자한테
혹시 이 집에 살인사건이 일어났냐, 이 크기의 이 가격의 집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 업자가 말하기를 지어진 지 20년이 지난 아파트에다가 거리 골목 구석에 있다 보니 교통편이 불편해서 이 가격에 이렇게 나온 것, 이 싼 가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대신 이번에 막 리모델링을 끝내서 아파트 내부는 아주 깨끗하니 마음에 들 거라고 저보고 이제 보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제가 그 집을 방문했거든요. 그 집은 꽤 큰 침실 2개, 아주 넓은 거실, 그리고 부엌, 그리고 2개의 베란다랑 필요 이상으로 넓은 화장실이 있는 아주 깔끔한 집이었습니다. 예. 제가 방을 볼 당시에 마침 그 도배 업자들이 와서 도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이제 더 깔끔해 보이고 마음에 들었던 걸로 이제 기억하거든요. 네네. 집주인분께서 이제 할아버지셨는데, 그분이 좀 기억나는 게 이제 약간 이 할아버지신데 옷을 약간 좀 여성스럽게 입으신, 이제 태국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기억이 아주 잘 나는데 그분이 아주 명랑한 목소리로 이 집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직접. 예. 그런데 제가 그 소개를 다 받고 난 다음에 제가 할아버지께 이 집이 이제 너무 마음에 드니 가격 내고를 해주실 수 있냐고 제가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께서 그걸 얼마를 원하냐라고 물으시길래 제가 부동산 업자에게는 이 집을 월세가 80만 원으로 들었는데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더 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니 할아버지는 아니 그냥 그렇게 알겠으니까 가격을 불러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아마 중간 가격에서 보통 이렇게 만나지 않을까 싶어서 20만 원을 확 깎아서 제가 월세 60만 원을 원한다고 하니까 예. 그 할아버지가 좋다, 60만 원 주겠다, 대신 내일 당장 들어와라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가겠다고 했죠, 제가. 아니, 이 가격에 도대체 이렇게 크고 좋은 집을 얻을 수 없어. 제가 내일 바로 들어오겠다. 오늘 밤에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제 계약을 끝내고요. 이야, 이제 보증금을 내고 이제 집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이제 집이 골목에 이제 구석에 있다 보니까 편의점까지 걸어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보통 저는 이제 저녁마다 아파트 로비 자판기를 많이 썼는데 네. 그 로비는 항상 외국인, 다른 입주자들, 이제 서양 외국인들이 참 많이 살고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분들은 이제 몇 번 오다 가다 이제 인사를 하고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분들은 대부분 이제 방콕에 있는 국제학교의 선생님들이셨거든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지금 월세에 대한 얘기나 이런 월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됐는데, 저보다 이제 다른 방에 사시는 저보다 작은 평수 사는 외국인이 한 달 월세를 120만 원을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놀라면서도 의아하면서도 그냥 기쁘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상하다기보다는 그냥 기쁘더라고요. 예. 저는 그냥 운이 좋았다. 이 아파트의 유일한 한국인이라서 나한테 이렇게 싸게 주는 건가? 아니면 뭐 손자가 K-팝 팬이신가? 아니면 할아버지가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시나?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운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예. 이 집에 이사 온 이후에 제가 한 번도 눌리지 않던 가위가 자주 눌리고요. 예.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면 다시 잠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정신이 말똥말똥하게 깨더라고요. 네. 깨는데 그냥 잠결에 깨는 게 아니라 정말 말똥말똥하게 순간 깨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새벽 2시든 3시든 베란다 나가서 의자에 앉아서 해가 뜰 때까지 그냥 3-4시간 동안 베란다에 멍하게 앉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상하게 잠에서 깨면 잠이 다시 들 수가 없고, 화장실에서 샤워를 할 때면 계속 누가 보는 듯한 느낌에 괜히 무서워서 나중에는 욕조에 물을 받아서 이제 느긋하게 샤워를 또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고요. 네. 그 중에 가장 제가 기억나는 특이한 점이, 네. 밤에 일하고 돌아와서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면서 밥을 먹고 이제 가끔 잠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 소파에 잠이 들었다가 이제 잠을 깨면 이제 방에 들어가서 자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방에 들어가기 전에 눈만 뜬 상태로 몇 번이나 제가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벌떡 일어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잠그고 자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요. 와, 예. 혼자 사는데 방에 들어가면 방문을 잠그고 자야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이 이상한 생활이 이어지게 되는데, 네. 처음에는 이렇게 혼자 넓은 집에
이제 혼자 살면서 처음으로 넓은 집에 있으니 내가 괜히 이상한 느낌을 받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한 달 넘게 잠도 이제 제대로 못 자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몸에 이상이 오더라고요. 그 잠을 못 자다 보니까 이제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네. 그 집에 사는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예전에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신장 결석이 3번이나 생기게 되고 네. 한국에 이제 더 들어가서 시술 및 수술을 또 3번이나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집에 사는 동안 자다가 배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2번 정도 실려갔었고요. 네. 평소에 감기 하나 잘 걸리지 않던 이제 제가 이제 몸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안 좋아지니까 당시에 있던 이제 여자친구가 무척이나 걱정을 했었는데요. 그 여자친구에게 그때 일을 물어보면 그 집에 살던 당시에 제가 무척이나 이상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많이 저는 이상했대요. 사실은 많이 이상했다 하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은 오늘 그 말씀 다시 드리려고 제가 예전과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네네. 여자친구한테 다시 한번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때도 얘기한 게 그 여자친구 얘기하는 게 제가 그때 너무 이상했다 하더라고요. 예. 이제 저는 잘 기억나지 않는데 이 집으로 이사 오고 나서 우선 첫 번째로 여자친구한테 집에 오지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아, 제가 원래는 불렀었는데. 이제 그전에는 휴일 날이나 저녁에 가끔 여자친구도 퇴근하고 와서 이제 같이 저녁 먹고 집에 돌아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네. 계속 제가 전화할 때마다 한 얘기가 혼자 있고 싶다. 그리고 휴일에도 혼자 있고 싶으니 오지 마라. 오호, 예. 그래서 여자친구가 혹시나 제가 바람을 피나 싶어서 집에 가끔씩 그냥 쳐들어왔었거든요. 가끔 그럴만하죠. 쳐들어오면 전 그냥 가만히 집에 그냥 거실에 앉아 있었대요. 거실에서 그냥 유튜브만 켜놓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몇 번 저희 집을 왔다 갔다 하던 중에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보고 네. 이상하게 우리 집에 오면 기분이 너무 안 좋다. 사실은 이제 오빠 집에 있는 이제 화장실 가기 싫어서 가끔 오빠한테 얘기 안 하고 아파트 로비에 화장실 쓴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냥 화장실이 너무 기분이 안 좋대요. 거기다가 특히나 거실 소파에 앉아 있을 때 이유 없이 소름이 돋는다고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제가 속으로 놀랬는데 그래서 여자친구는 저보고 이제 절에라도 가서 기도라도 하고 오자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집을 이사를 했으니 태국에도 이제 우리나라처럼 약간 좀 집을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이런 걸 좀 믿는 문화가 좀 있더라고요. 손 없는 귀신 날이라고 많으니까. 하면 아시렵나? 태국에 귀신 많잖아요.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저는 기억 안 나는데 여자친구 말로는 제가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나 피곤하니까 그냥 집에 가라고 하고 그냥 바로 밀어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그냥 밖으로 밀어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자친구가 이거는 도저히 저희 평소 눈빛도 아니고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결국 친구들에게 물어서 이제 머피라고 하는 이제 직업의 사람을 찾게 됩니다. 네. 머피라고 하는 게 태국말로 이제 머라고 하면 의사고요. 예. 비라고 하면 이제 귀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의사 이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로 무당, 치면 이제 퇴마사. 무당이란 직업이죠. 무당이란 직업이죠. 예. 저도 그때 처음 알았었는데 태국에도 무당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자친구가 친구들에게 용하다는 이제 태국 무당을 오랜 기간 찾았다 하더라고. 자기 말로 한 일주일 정도 찾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평판이 좋고 유명한 그 태국 남자 무당을 찾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이제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한 통 오게 됩니다. 네. 그 여자친구가 저보고 이제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저보고 빨리 집에서 그냥 나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뚱맞게 왜 지금 이 늦은 시간에 거의 12시가 다 돼가는 시간에 왜 나보고 집에서 나오라고 하냐 하니까 여자친구 계속 엄청 빠른 이제 목소리로 그냥 나와서 전화로 말해줄 테니까 그냥 나오면서 전화를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짜증내면서 피곤하다 그냥 지금 여기서 얘기해라 아니면 나 전화 끊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자친구가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찾은 그 용하다는 그 태국 남자 무당이 하는 말이
그 여자친구가 우선 제 이름과 제 사진과 그리고 저희 아파트 요 사진인지 잘 그려줬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뭘 이제 관련해서 줬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사진인 것 정보를. 같습니다. 그런데 음, 예, 제 이름, 제 사진 그리고 우리 아파트 사진인가 예, 그거를 받은 그 무당이 한 잠시 동안 생각을 이제 눈 감고 집중을 하더니 네. 바로 한 얘기가 너희 집 앞에 큰 나무가 있지. 그 나무에 오래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터신이라 했는데 그 돌비님께서 이제 목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목신인 아. 것 같은데. 예. 예. 그 나무에 아주 오래된 목신이라는 그 여자 귀신이 보인다. 오. 그런데 그 여자 귀신이 너 남자친구를 찝었다. 아주 좋아하는데 예. 좋아하는 의미가 꼭 남자친구, 애인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런 감정이 느껴진다. 네네. 너 남자친구 얘 거기 있으면 오래 못 산다. 지금 당장 전화해서 지금 바로 그 집에서 바로 뛰어나오라고 해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 예.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제가 고웃음 쳤죠. 제가 웃으면서 또 뭐라고 하디 하니까 그 여자친구 한 얘기가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 위치가 기운이 고이고 고여서 나가지 못하는 고인 곳이라 아주 이제 몇백 년 동안 고인 곳이라 아주 나쁜 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마침 근처에 교회가 보이는데 네. 그 교회에서 나오는 기운과 이 나무의 목신 기운이 뭐가 맞지 않고 충돌하고 이래서 더 나빠지고 뭐 이런 얘기를 막 줄줄이 하더라고요. 야, 그 예. 이후 여자친구 얘기는 자세히는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결과는 그러한 이유로 제가 거기에 계속 살면 저는 오래 가지 않아서 곧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죽는다. 얘는 죽는다. 예. 얘가 그 여자 목신 그러니까 그 여자 귀신이 얘를 데리고 갈 거다라고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아주 크게 웃었죠. 크게 웃으면서 그 외국인 상대로 사귀고 물론 모든 무당들이 그런 건 아니고 아주 일부분의 이제 무당들이 그렇다고 얘기는 들었던 것 같아 인터넷에서. 네네. 혹시나 그 사람은 약간 좀 사입이 아니냐. 그냥 외국인이다 보니까 조금 나한테 이제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박을 하게 됩니다. 첫 그렇죠. 번째, 예. 우리 아파트 앞에 큰 이제 당산나무가 있거든요. 이제 당산나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네. 나무에다 오색천을 삥삥 둘러놨어요. 맞네요. 그러면. 이제 근처에 지나가는 태국인 이제 분들이나 아니면 오토바이 기사분들이 그 앞에 지나가면서 항상 이제 합당을 하고 지나가는 그런 나무거든요. 네네. 그 나무가 크기가 4층 정도, 아파트 4층 정도의 크기 아주 큰 나무였습니다. 와, 그래서 크네요. 그렇긴 하나, 그런 나무가 있긴 하나, 이런 나무는 지금 이 태국 방콕의 어느 곳을 가더라도 쉽게 볼 수 있고, 태국에 큰 나무를 베지 않고 오색천을 묶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는 태국의 오래된 문화 아니냐. 네. 그거는 무당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그런 건 얘기할 수 있다. 두 번째, 그치. 예. 그 사람이 이제 두 번째로 그 태국 남자 무당이 거짓이라고 내가 생각한 이유. 두 번째가 태국 방콕에 교회가 없는 것은 아닌데 인구의 90%가 불교를 믿는 나라에다가 이런 꼴목에까지 교회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네. 무엇보다 여기 사는 몇 달 동안 교회를 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그 무당은 거짓말을 한 것이고 쓸데없는 소리 더 이상 하지 마라. 이 가격에 이 정도 크기 집을 구할 수 없고 나는 다시 깝깝한 집으로 돌아가기 싫다. 네. 우선 나는 믿지 않는다. 하면서 제가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하면서 제가 막 뭐라 했었죠. 네. 그러면서 전화 끊고 나서 또 며칠간 똑같은 날이 반복됩니다. 거실 소파에 쓰면 소름이 돋고 결국은 제가 그 소파에 애초에 앉는다는 생각을 아예 포기를 해버리고요. 바닥에 앉아서 그냥 TV를 보고 밥을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몸은 계속해서 이제 쇠약해지게 됩니다. 네. 그러던 중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퇴근길에 이상하게 차가 막히더라고요. 네. 차가 너무 심하게 막혀서 그냥 5분 정도만 달리면 집에 도착하는데 차가 아예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택시에서 내려서 이제 태국에서 이제 있는 오토바이 택시를 타게 됩니다. 이제 태국에는 이제 오토바이 택시라는 게 있는데 이제 300원 정도 주면 꽤 먼 거리도 갈 수 있는 이제 간편한 오. 택시거든요. 오토바이 택시인데
그 오토바이 택시 기사가 제게 말하길 이제 큰 골목인데도 좀 메인 골목이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메인 골목길은 차가 완전히 막혔으니 자기가 이제 골목 사이를 이제 돌아서 이제 가도 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하면서 오는 길에 처음 보는 골목들을 이제 지나쳐 오면서 이제 신기하게 구경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우리 아파트가 이제 보이더라고요. 보일 때쯤 이제 도착했다 싶어서 이제 오토바이 위에서 동전을 이제 찾고 있는데 그 골목 끝에서 제가 한글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놀라게 됩니다. 예? 그 1층 가정집 구조였는데 그 집 문에다가 이제 어떤 간판이 이제 작게 박혀있는데 한글로 이제 정확한 이름은 못 밝히고요. 한글로 뭐뭐뭐 방콕 교회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예. 예. 우리 아파트 바로 뒷골목 붙어 있는 골목이었는데 제가 그 길로 갈 일도 없고 교회 십자가나 간판이 뭐 크게 서 있는 것도 아니라서 몇 달간 제가 몰랐던 거더라고요. 예. 그 한국 그 방콕 교회를 발견한 순간에 소름이 쫙쫙 돋아가지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예, 정말 미안한데 나 교회를 발견했다. 나 그냥 네 말 믿을 테니까 정말 미안하다. 나 네 말 믿을 테니까 예. 집을 당장 알아봐 달라.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약간 그 여행자를 위한 숙소 이런 것도 괜찮으니까 네네. 예, 내일 아침에 바로 옮길 수 있는 집을 지금 알아봐 달라고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거의 잠을 못 자고 자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그냥 제가 마음이 제일 편한 곳은 그때 그 집에서 베란다였거든요. 예. 방도 무섭고 거실도 무섭고 화장실도 못 가겠고 그냥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말도 안 되게 무서워요. 그냥. 그런데 베란다에 앉아서 그냥 밤을 새게 되고 네. 해 뜨는 거 보고요. 한 새벽 6시는 지났던 걸로 기억해요. 한 오전 7시 가까이 됐을 때 제가 그때 바로 전화를 하게 됩니다. 여자친구 네. 전화를 해서 방 찾았냐고 물어보니까 여자친구가 약간 그 에어비앤비라는 거 아시나요? 알 것 같은데. 예, 여행자 숙소 같은 개념인데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삿짐은 천천히 나중에 친구들이랑 와서 내가 사람들 많이 데려와서 내가 쌀 테니까 네. 작게 급한 당장 필요한 것들만 좀 챙겨서 내가 그 집을 지금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네. 끊고 제가 바로 이제 짐을 싸려고 몸을 딱 돌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오전 7시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밝은 거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오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예. 제가 그때 그 소파 거실에 이제 제가 방에서 통화를 했는데 방 문을 열어놔서 이제 거실에 있는 소파가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소파 옆에 어떤 여자가 몸이 반쯤 박혀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예. 그냥 사람은 아니죠. 왜냐면 뭐 사람이 어떻게 벽에 박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쵸. 얼굴 보이는 그 앞부분만 반쯤 나와 있고 뒤통수랑 등은 벽에 박혀 있는 상태로 저를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정말 네네. 죽을 듯이 노려보고 있는데 엄청난 원망 섞인 그냥 제가 그런 무당한테 그런 이제 그 여자가 날 마음에 든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그때 당시에 제가 받았던 느낌은 꼭 그 바람핀 그 남편이 바람피다가 이제 도망치려다가 이제 부인한테 걸린 그런 눈빛을 쳐다보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죽여버리겠다 그냥 그런 느낌. 지금 예. 예를 들어서 그 여자한테 가는 거야? 막 이런 느낌? 그냥 이 집을 나가면 널 죽여버리겠다 그런 느낌을 저는 엄청나게 강하게 받았거든요. 예. 제가 이게 너무 충격을 받고 놀랐는데 눈을 돌릴 수가 없더라고요. 눈을 돌릴 수 없었는데 지금 솔직히 정확하게 제가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봐도 얼굴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그냥 태국 여성분이었고요. 나이는 가늠할 수 없었고 그냥 한 20, 30대? 그 느낌? 20, 30대 정도 되는 외모였고 얼굴은 기억은 정확히 안 나고 네. 저번엔 제가 태국 전통 의상 같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다시 계속 생각해보니까
전통 의상이라고 하기에는 정확하게 표현하기 좀 그렇고, 그 여자분들 원피스인데, 네. 약간 그 원피스인데 어깨끈이 없는 원피스요. 원피스. 아, 그냥 이렇게 네, 그렇게, 숄더 뭐 그런 예, 건가? 예. 예, 숄더, 예, 예, 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 어깨끈이 없는 원피스인데, 그렇게 좋아 보였던 천으로 보이지도 않았고, 그냥 일반적인 옷인데, 이제 약간 브라운 계통, 네. 베이지 색깔 계통으로 그냥 기억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거의 그 집을 거의 기어 나왔었거든요. 기어 나왔다는 표현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떻게 도망쳤는지. 그때 당시에는 그냥 그 알던 그 기도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불경 예. 중에 이제 옴마니 밤매홈이라는 게 기억이 나서 계속 그거를 외치면 예, 예, 진짜 제가 예, 옴마니 밤매홈, 옴마니 밤매홈을 하면서 누구인가? 그게 예. 그게 저도 사실은 그렇게 종교 쪽에 이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게 예. 왜 갑자기 생각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당시 제가 궁예라는 드라마를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네네. 예, 옴마니 밤매홈을 계속 이제 속으로 왜 이제 되새기면서 어떻게 도망치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나선 거의 예, 시성하듯이 이제 신발도 안 신고 뛰쳐나오게 됩니다. 네네. 뛰쳐나오고 나서 이제 그날 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자게 되고 이제 여자친구 부르고 그 다음날에 이제 친구들을 한 3-4명을 불러서 집에 가서 저는 안 들어가고요. 짐을 싸게 됩니다. 이삿짐을 네. 싸게 되는데 이제 이삿짐을 싸고 친구들이 이삿짐을 다 싸주고 저는 이제 로비에서 기다렸거든요. 네. 로비에서 기다리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여자친구가 그 남자 무당분한테 전화를 받게 됩니다. 네. 그 남자 무당이 갑자기 그냥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와서 한 얘기가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예. 그때 여자친구가 저희랑 같이 있었거든요. 같이 있었는데. 뭐 하는 거야? 하길래 그 여자친구가, 그때 뭐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이제 남친구와 그때 그 얘기 듣고 이제 이사하려고 마침 짐 싸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하니까 그 무당이, 야, 니 그렇게 가면 따라 붙는다고, 안 된다고. 오. 지금 그 여자 귀신이 너무나 화가 난 게 자기한테 느껴진다고. 그 예. 분노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그렇게 되면 분명히 따라가서 결국 남친구 결국 죽게 될 거다. 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그분이 했던 거는 뭐 특별한 비방이라기보다는 자기가 뭐 이거를 저번에 그 처음에 이제 문의를 했을 때도 여자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네. 태국에서는 이제 이제 한국에서는 어떤지 저 자세히 무속적은 잘 모르겠는데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떠한 비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방이라고 하죠. 예. 그럼 비방이라는 게 있을 건데 그분은 그런 것도 없이 뭐 부적을 써라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이 정도 되는 급의 사람들은 신을 모시기 때문에 퇴마를 한다는 건 상상할 수조차 없고 네. 이분들은 잘 달래고 차라리 그냥 잘 달래고 약간 좀 합의를 본다고 해야 되나? 약간 네네. 딜을 봐서 그냥 잘 모시는 그 자리에 모시고 약간 좀 모시는 그런 정도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다시 그때 그 통화하던 대로 돌아오면 그래서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제가 집을 나가야지 이 여자 귀신이 안 따라 붙겠냐라고 물어보니까 네네. 저 혼자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여자를 발견했던 거실과 각 방문을 다 열어놓고 그 집에서 아주 큰 소리로 나 따라오지 마 라고 태국말로 해라고 하더라고요. 나 예. 따라오지 마라고 하더라고요. 예. 사실은 제가 그 상황에서도 너무 가기 싫은데 제가 그 상황에서도 여자친구한테 계속 전화기에 대고 물어본 게 이거 한국말로 하면 안 되냐고 태국말로 해야 되냐고 예. 제가 물어봤다고 기억하거든요. 그랬더니 우선 그 사람은 그 태국말로 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선 저 혼자 벌벌 떨면서 다시 올라갔습니다. 제가 살던 6층으로 올라가서 예.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정말 진짜 무슨 에어컨 켜두고 그 에어컨 앞에 선풍기를 켜두면 그런 찬바람이 나올까 싶을 정도로 찬바람이 싹 몸을 휘감는데 와, 예. 제가 그 거실 가운데 서서 야 땀 폼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야, 땀폼마 이렇게. 야땀 폼나. 그러니까 예. 나 절대 따라오지 마. 제가 오. 성조는 안 좋거든요. 태국 성조는 안 좋은데 예. 대충 이렇게 제가 소리를 쳤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한 방문마다 열면서 나 따라오지 마. 나 절대 따라오지 마. 나 절대 따라오지 마. 화장실도 열고 소리치고 마지막에 거실에서 그 여자가 나왔던 그 장소를
벌벌 떨면서 쳐다보면서 제가 사자고를 질렀죠. 나 절대 네. 따라오지 말라고. 어. 그리고 나서 그냥 예, 지금 어버버버 하면서 도망쳤죠. 그렇게 도망을 쳤는데 네네. 그리고 그렇게 도망을 치고 그 집에 이사를 하고 한 3일 정도 지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이사를 하니까 정말 말도 안 되게 잠이 잘 오더라고요. 네네네. 정말 깊이 잤어요. 제가 진짜 거의 근 1년 동안 이렇게 깊이 잔 적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깊이 잠을 잤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 3일째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집에 이사를 하고 제가 이제 거실에 있는 소파에 또 똑같이 누워서 이제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팍 열리더라고요. 어? 대문이 이게 현관문을 열면 바로 소파가 있어서 저랑 눈이 마주치거든요. 네. 그 현관문이 딱 열리는데 어떠한 여자가 몸을 반쯤 탁 내밀면서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제가. 예.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집에 있다 보니까 제가 팬티 바람이었거든요. 팬티 한 장만 입고 있어서 제가 네. 몸 가리면 제가 소리를 질렀죠. 이렇게 비명을 지르니까 그 여자가 빤히 저를 쳐다보는데 그 여자가 놀란 표정도 아니에요. 그냥 까맣 빤히 제 눈을 쳐다보다가 그 문을 닫고 나가더라고요. 뭐야? 예? 그 예. 그래서 저도 딱 그 느낌에서 제가 몸으로 손을 가린 상태로, 몸으로 웅크린 상태로 멍하게 몇 초간 있었죠. 멍하게 있다가 저도 진짜 속으로, 뭐지, 저 미친 여자는 갑자기 막 열이 받더라고요. 예. 아니, 집을 밤늦게 술을 먹고 집을 잘못 찾아 들어왔으면 사과라도 해야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싸가지 없게 나를 저렇게 빤히 노려보고 나갈 수 있냐. 그치.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10초 정도, 한 10초도 안 됐을 거예요. 몇 초 생각하다가 열받아서 바로 그냥 옆에 있는 이제 그 와이셔츠만 걸치고요. 방문을 확 열었어요. 예. 그 대문을 열었죠. 그 여자 항의하려고. 예. 문을 여는데 제가 놀랬던 게 그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오? 현관문을 제가 잠가놨더라고요. 저는 문을 확 열었는데 문이 안 잠겨서 보니까 제가 문을 잠궈놨더라고요. 이게 환영인지 제가 환상을 본 건지 예. 아니면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잠시 졸았던지 제가 지금도 사실은 정확하게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예. 근데 저번에 집 앞에 있었던 그거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여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제가 문이 잠겨 있어서 제가 놀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에 엄청 무서웠죠. 너무 무서워서 문구멍으로 이제 밖을 쳐다봤는데 지금 사실은 제가 좀 그때 생각하면 좀 몽롱한 정신이 있어요. 약간 좀 몽롱해요. 정확하게 클리어된 기억이 아닌데 그 밖을 봤을 때는 제가 너무 무섭고 이러다 보니까 환상을 봤는지 몰라도 그 여자가 서서 저를 쳐다보는 게 봤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문구멍 밖으로. 따라온 그리고 건 나서 아니겠지? 제가 네.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여자가 집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지 못하고 반쯤 몸만 내밀고 저를 쳐다보고 문 밖에 서 있던 걸 확인한 후로 네. 그때도 제가 또 엄청나게 제가 벌벌 떨고 이제 엄청 무서웠던 걸 기억하는데 그 다음날 바로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네. 야, 내가 아무리 느껴도 그 여자 귀신이 찾아온 것 같아. 어제 내가 꿈인지 이게 현실인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내가 더 무서운 거는 그날 제가 직장을 안 갔어요. 제가 그 방을 나가기 싫어서 왠지 방문 열면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귀신들은 방문 열어주면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맞아요. 들었던 것 같아서 허락한다고. 다른 분들 얘기해서 예. 그때 당시에도 제가 그런 걸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나 지금 직장 가면 왠지 나한테 붙을 것 같거나 아니면 이 여자가 내 방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느낌 들어서 지금 직장을 못 가겠으니 오늘 절에 가자. 절에 가서 큰 스님 만나서 기도도 드리고 뭐라도 내가 뭐라도 뭘 해야 될 것 같아. 기도라도 해야 될 것 같아. 네. 날 좀 데리러 오라고 했죠. 제가 너무 무서워서 못 나가겠지. 날 좀 데리러 오라고 하고 기다렸죠. 그리고 나서 여자친구 와서 저를 데리고 이제 그 방콕에서 꽤 이쪽 분야로 조금 유명한 데가 있더라고요. 이 태국에선 절들이 나름대로 잘하는 전공 분야가 있더라고요. 한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네네. 태국은 그 약간 그 연예계에서 성공하고 싶어요 하면 연예계에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만 가는 절이 따로 있었고요. 오, 예. 그리고 화장을 잘하는 절이 또 있고요. 화장도 이제 잘하는 절이 있더라고요. 이제 돌아가신 분 화장을 잘하는 절로 유명한 데가 있고 그 아기를 가지고 싶으면 또 가는 절이 있는데 제가 갔던 절은 이제 그 귀신 퇴치
뭐 요런 데를 좀 갔던 것 같아요. 예, 테마절. 그쪽으로 찾아서 갔던 것 같은데, 그쪽으로 갔던 것 같은데. 처음으로 제가 그런데 태국 이제 관광으로 그냥 사진만 찍고 돌아다녔었지, 이제 처음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어떻게 네. 하는지도 모르고, 여자친구 당연히 모르더라고요. 이런 일을 자기도 처음 겪고 하다 보니까 그냥 멍하게 그냥 그 돌아다니면서 그냥 스님 같은 사람이나 안내원 같은 사람들 찾고 있었어요. 저희가 네네. 그냥 마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찾고 있어 물어보려고 찾고 있었는데, 그 어떤 스님이 방에서 그냥 걸어서 나오시더니, 그 법당에서 걸어 나오시더니 저보고 이리 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네. 갔죠. 갔더니 그냥 앉아서 이제 물 같은 거 이제 축복하는 물 같은 거 이런 거 좀 대나무에 묻혀서 이제 그 스님이 축복 주시듯이 막 이렇게 뿌려주시고, 네. 이제 이렇게 그냥 뭐 하시기로 좀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제가 그 무릎 꿇고 가만히 앉아서 스님 합장하고 스님 하신 대로 따라 있었죠. 그러더니 그 스님이 하신 얘기, 이제 저보고 아니라 여자친구한테 얘기를 네. 하는 게 태국말로, 내가 왜 자네들을 불렀는지 아는가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자친구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아니 지금 이 외국인 친구, 이 친구가 일본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가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콩까올리, 이 한국 사람이거든요. 한국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한 얘기가, 그냥 자기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웅성웅성대는 소리가 나서 자기가 밖에 나가 보니까 네. 제가 마침 보였고, 제 뒤에 멀리서 온 여러 명의 손님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우성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 자기가 봤을 때는 막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오, 예. 근데 멀리서 온 손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그 스님이 했던 말씀이, 집에 아들이 자네 혼자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예. 저희 집에 저 혼자거든요. 저 혼자고 제가 이제 3대 독자인데 네. 요즘 시대에 그런 건 없겠지만, 집에 이제 아들에다가 3대 독자에다가 이제 제가 혼자 있는데, 아들이 혼자인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혼자 아들입니다 하니까, 아 그래서 이렇게 멀리까지 왔구만 와. 하더니 막 이리저리 막 하더라고요. 예. 제가 지금 그때 생각해보면 멀리서 온 손님이라는 게, 제가 이해한 거는 저희 조상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아들이 혼자인데 이제 조상님들 생각에는 저런 못되고 요망한 저런 이제 귀신이 이제 저를 노리고 있으니, 제가 죽게 되면 이제 집안에 이제 아무도 대가 끊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렇죠. 보니 예. 조상님들이 이 멀리 물론 그 영가분들께는 거리라는 개념이 어떤지 몰라도 그 네. 멀리까지 오신 것 같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어. 그렇게 해서 그분이 여러 가지 기도를 한 30분 정도 해주셨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리고 저한테 물도 많이 뿌리셨고, 이제 어떤 금잔에 부처님 모시는 그런 금술잔 같은 데다가 담겨있는 물 저한테 되게 많이 뿌리셨거든요. 네네. 뿌리시고, 그리고 가기 전에 저보고 이제 은박지가 아니라 금색 색종이 같은 걸 주셨는데, 네. 그 질감이 이제 제가 왜 아까 은박지라고 얘기를 했냐면, 약간 은박지 쿠킹홀 같은 느낌이었어요. 훨씬 얇은 쿠킹홀. 근데 그게 금색이었거든요. 금색 색종이 같은 딱 정사각형 종이를 한 장 주시더니, 이걸 잘게 이제 잘라서, 그리고 잘게 혹시나 너가 빻을 수 있으면 좀 빻은 다음에 네. 그 금가루를 이제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집 이제 호수 번호 오. 거기다가 좀 물로 붙여두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선 제가 좀 참 특이한 이런 이 비방도 있구나 싶었는데, 지금 뭐 제가 그런 거 가릴 때가 아니니까, 저는 그 여자가 저희 집 앞까지 문까지 열고 들어온 걸 본 상태라서 그렇죠. 감사합니다라고 넙죽넙죽 저라고 제가 받아왔었죠. 받아오고 난 다음에 그 금종이를 저희 번호 앞에 제가 열심히 이제 숫자가 안 보이게끔 발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숫자가 안 보이게끔 꼼꼼히 제가 한 몇 분 동안 발랐던 걸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이거는 네. 아까처럼 현실인지 꿈인지 구별 못하게 꿈을 꾸게 되는데, 똑같은 여자가 와서 제가 이제 꿈에서 누가 밖에서 소리가 나서 이제 문구멍을 통해서 이제 누가 왔나 싶어서 꿈에서 제가 일어나서 문구멍을 통해서 밖을 보니까 네. 그 여자가 똑같이 서 있는데, 정말로 이제는 이제 화가 난 표정, 그전엔 저를 죽일 듯한 표정으로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정말 슬픈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그냥, 근데 그 슬픈 표정에 제가 꿈속인데도 제가 무섭다기보다 꿈이라다 보니까 무서운 느낌보다는, 아, 열어주고 싶다? 문 열어주고 싶다? 그런 느낌이요. 예. 너무 불쌍해 보여서 문 열어주고 싶다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 문 안 열어주고 꿈을 깼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다행인 것 같은데. 천만다행이네요. 깜빡하면 예. 열어줄 뻔했었죠. 예, 너무 가슴이 제가 저릴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그 여자 표정을 보니까. 감정을 꼭 타셨구나. 전생에 음. 예, 전생에 알았던 사람처럼. 모르죠. 그게 하나의 수법인지 몰라도 그 귀신이. 네. 예. 그렇게 해서 우선은 이 사건이 다 일단락됐습니다. 이 사건이 일단락되고 그 이후에는 그런 일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 집 근처는 제가 아예 안 갑니다. 혹시나 또 저보고 반갑다고 또 따라 붙을까봐. 그렇지. 못 가죠. 예, 안 가고. 그리고 이 집 이후에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제 이상한 한 1년 가까이 제가 이상한 것들을 좀 봤었거든요. 영원히 트이셨구나. 제가 다음에 그것 또- 때문에. 아니요. 저도 여러분들을, 그 돌빈님 항상 방송을 듣다 보면 조금 귀신들 보고 어떠한 이 충격적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영안이 트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오늘 곰곰이 저를 제 스스로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전혀 아닌 것 같고. 네네. 그 집에서 이사 나온 후에 한 1년 정도는 그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1년 정도는 이상한 것들을, 예, 직장에서도 보고, 길거리에서도 보고, 그리고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이제 치앙라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여행을 가서 산에서 보게 된 이제 그런 것들도 그 이후에 약 1년간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선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 이후에 봤던 것들도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러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태국에는 예, 네. 귀신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길거리에서 봤던 귀신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귀신 한두 가지 정도 있을까요? 예, 음. 예, 저번에 마치 그때 똑같이 에피소드를 말씀드렸던 건데, 그 사건 이후에 또 한 얼마 안 지났을 때예요. 얼마 안 네. 지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금요일날 밤이었거든요. 제가 아직 기억나는데 금요일 밤이었는데 네. 태국 방콕은 항상 금요일날 밤에 차가 많이 막히거든요. 예. 특히나 저희 회사 있는 데가 이제 태국의 이제 그 클럽 밀집 지역, 유흥가 지역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서 네네. 항상 금요일에는 놀러 온 사람들로 이제 차가 가득 차서 거의 차가 안 움직여요. 한 자리에서 한 40분 정도 있을 때도 있거든요. 서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날도 결국 제가 택시를 타고 그냥 평소 그랬던 것처럼 한 몇 시간 뒤면 또 집에 도착했구나 싶어서 그냥 체념하고 밖을 이제 노래 들으면서 택시 밖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택시 바로 한 5m 정도 거리였나? 그 앞에 이제 전신주들이 이제 태국에는 이제 인도의 전신주들이 옛날에 한국처럼 많이 박혀 있거든요. 아직 전봇대가. 전기선 공사가, 예, 전봇대가 한국 예전처럼 이제 아직 많이 박혀 있는데, 보통 그 전신주 앞에 이제 오토바이 택시 기사들이 항상 조금 각자 구역별로 이제 머무르고 있거든요. 네네. 이제 정류장처럼. 그런데 오토바이 택시 정류장 옆에는 항상 그 기사들이 오늘 하루 장사 잘 되게 해달라는 그 의미로 음식들, 자기가 먹던 점심 음식들이나 음료수를 항상 거기 갖다 둬요. 오.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고시래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쵸. 예. 예. 그날도 이제 그러고 밖을 보고 있는데 그 음식들이 갖다 놓은 자리에 어떠한 산발머리를 한 여잔지 남잔지도 모를 그냥 좀, 약간 좀 게임에 나오는 약간 좀 블랑카 같은, 스트리트 파티에 나오는 블랑카 같은 그런 이상한, 초록색은 아니었고요. 그냥 흰색 네. 옷, 누더기 같은 옷을 입었는데, 정말 개걸스럽게 먹고 있더라고요, 손으로 그 음식들을. 예. 그런데, 정말 이상했던 거는 그 옆에 있는 오토바이 기사들이 한 3명, 4명 정도 앉아서 담배를 피우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도, 아무도 그걸 안 쳐다보고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예. 제가 봐도 너무나 해괴한 그 장면인데 아무도 그걸 신경 안 쓰길래 제가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신기해서. 아니 도대체 요즘 그 거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지가 저렇게 귀신을 위해서 놔둔 밥을 저렇게 먹는 거를 태국 거지들도 대부분 저런 건 조금 안 하는 짓인데 오. 와 참 그 정도로 배가 고픈가 보다라고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보고 있었거든요. 보고 있었는데 그 인도가 되게 좁았는데 그 거지가 인도 한가운데서 그거를 이제 음식을 막 허겁지겁 먹고 있었는데 마침 그 뒤에
중국 관광객 무리가 오더라고요. 네네, 멀리서 오고 네. 있더라고요. 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밤늦게 좀 이제 클럽으로 이제 놀러 가는 그런 중국 관광객 젊은 무리였는데, 그 관광객이 지나가길래 저 관광객들 어떻게 쟤를 쳐다볼까라고 싶어서 제가 보고 있었는데, 네. 그냥 그 무리가 그냥 그 밥 먹고 있는 그 거지 그 형태를 그냥 뚫고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냥. 아, 귀신이 맞구나. 그래서 제가 예, 굳었죠. 굳어서 오.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예. 예, 너무 놀랍고 무섭고, 이렇게 가까이서 또 이렇게 저렇게 선명하게 본 건 처음이라서, 예. 그냥 사람 같았어요. 그냥 이게 형체가, 그 전에 제가 집에서 봤던 귀신은 약간 좀 뭔가 영사기에 돌린 듯한 약간 좀 뿌연 느낌이었으면, 네. 이번 이 그 태국 거지 블랑카 귀신은 좀 정확했거든요. 네네. 그 질감도 보일 정도로 정확하게 보였는데, 네. 그래서 제가 멍하니 쳐다보고 있어요. 내가 잘못 본 건가? 내가 그 집 이후로 지금 내가 아직까지 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건가 싶어서 계속 눈 깜빡깜빡거리면서 제가 쳐다보고 있었어요. 오죽은 제가 막 허벅지도 꼬집으면서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걔가 마침 다 먹었는지 고개를 딱 들더니, 꼭 마침 고양이가 밥 먹고 기지개 하는 것처럼 네. 기지개 하더니 그 입을 벌리는데 입이 너무나 말도 안 되게 컸고요. 입에서 나온 이빨이 제가 봤을 때 한 30cm? 30cm 자 크기였는데, 그 이빨을 쫙 내밀더니 그냥 전봇대를 이빨로 갈더라고요. 소리나 이런 건 전혀 들리진 않았고, 그렇게 박박박박박 하는데 주변에 사람들 우와. 아무도 모르고 그냥 다 지나쳐가고요. 예, 제가 그거 보고 제가 그냥 이건 귀신을 표현해도 요게 예,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고요. 그 이후에도 제가 네. 저를 몇 번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이후에 이걸 보고 난 뒤에, 이대로 가면 혹시나 진짜 사람들이 말하는 뭔가 약간 좀 영감이란 게 혹시나 트이면,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영감이 트이면 저는 못 살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감당을 못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몇 번씩 절에 갔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 괜찮아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한 3-4번 정도 더 이제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본 것 같습니다. 태국에서요. 야. 그러니까 그 1년간의 스토리는 그 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안 해주셨던 부분일 거예요, 분명히. 그죠? 예. 예. 그렇다 보니까 근데 그거 처음 보셨을 때는 기억에 딱 머리에 박히겠네요, 진짜로. 뇌리에. 예. 지금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데, 지금 그냥 멍해지더라고요. 너무 네네. 놀라니까 사람이 멍해지더라고요. 예. 이게 현실인지도 모르겠고. 몸은 다리랑 몸은 팔은 계속 떨리고 있고요. 와. 어떻게 보면 오늘 그 태국 아파트에서 어떻게 보면 목숨을 예. 잃을 수도 있었던 일이에요, 이건 자체는. 예, 그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예. 영향을 받아서 1년간 또 귀신을 본 이야기는 다음번에 또 해주시겠지만, 짤막하게지만 그 전봇대 귀신 정말 무섭네요, 진짜. 예. 이야. 일단은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 잘 마무리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다시 예. 해주시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또 재미있게 예. 잘 해주셨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수스님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시오. 와, 근데 진짜 소름 돋는다. 이 이야기 자체가 실제로 이런 일들을 타국에서 겪는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들. 진짜 무서울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막 개걸스럽게 바닥에 있는 거 먹고 난 다음에 갑자기 입 벌린 다음에 이빨이 이만큼 나온다잖아. 그걸로 막 전봇대에다 이빨을 간다는 걸 상상해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자체가. 역시 진짜 레전드였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